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 안 오셨군요. 보강이라 그러니까. 토요일에. 35번입니다. 275쪽 35번. 군집의 특징, 그런데요. 군집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기본반에서도 배웠는데, 단지 종의 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의 풍부도라고 하죠. 즉, 몇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거기다가 종균등도를 더하는 건 아닙니다. 종균등도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계산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생략할 것이고, 그래서 종풍부도와 종균등도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것이 종다양성. 그래서 36번에서 먼저 종다양성을 보고 가면, 군집 1과 군집 2에, 군집 1과 군집 2를 각각 구성하는, 종의 수는 4종입니다. 그러니까 종풍부도는 똑같죠. 그래서 1번에 종풍부도는 똑같고, 종균등도는 얼마나 균등하게 있느냐. 군집 1의 경우에는, 물론 가상의 군집입니다. 둘 다. 각 종이 A, B, C, D 각 종이 25%씩 있고, 그리고 군집 2는 프로치가 다르죠. 종 A가 가장 많죠. 균등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균등도가 더 큰 것은, 균이라는 것이 균등도가 크니까 군집 B에 비해서 군집 1의 균등도가 더 크죠. 그래서 2번 군집 1이 더 크고 균등도는, 따라서 종 다양성은 종 균등도가 더 큰 1, 2, 군집 1이 종 다양성이 더 크죠. 그럼 35번으로 다시 가서 2번은 식생의 우세형. 식생의 우세형. 식생의 우세형은 주로 육상 환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식물의 종류, 그리고 구조적 특징, 그리고 그 군집 내에 살고 있는 당연히 동물의 종류에도 영향을 주겠죠. 어떤 식물 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생 우세형. 그리고 안정성. 군집이 변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정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군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교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교란이라 함은 디스터브가 방해하다는 뜻이죠. 디스터브가 방해하다, 교란하다. 그래서 디스터번스, 교란이라고 생태학에서 번역하는데, 이 교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가 천위 과정에 있을 때 천위를 방해하거나 또는 극상 단계에 머물렀을 때 그 극상을 깨는 것. 그러니까 천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극상에 머물렀을 때 그 극상을 쉽게 말하면 깨는 것을 교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란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 교란은 뭐 자연재해도 될 수 있고 인간의 개입될 수 있고 뭐 등등.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산불이 났다. 그럼 그 군집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홍수가 났다. 뭐 태풍이 왔다. 달라지겠죠. 또 뭐 해충이 생겼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런 요인들도 있고 뭐 비생물학적 요인들도 있고 또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양구조. 영양구조라 함은 군집을 구성하는 그 종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 그걸 섭식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군집의 특징 네 가지를 암기해 두시고 넘기겠습니다. 37번. 군집 구조에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선 우점종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우점종은 이제 기본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중요값, 다른 말로 중요치, 중요값이 큰 것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중요값이라는 것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것을 중요값이라고 하고, 중요값이 가장 큰 것이 우점종, 작은 것이 희소종.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식물 군집은, 일반적으로 식물 군집은 한두 종의 우점종과 여러 종의 희소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종은 반드시 우점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을 핵심종이라고 하죠.
지표종은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 되겠고 희소종 아까 설명했고 그래서 핵심 종의 예를 들면 38번에서 담치류 우리가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먹는 그 홍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산 담치류 양식한 것이죠. 자연산 홍합을 우리가 섭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담치류가 우주엄종인 안반대에서 담치류를 잡아먹는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종을 알아보는 방법인데 핵심종인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제거했을 때 군집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군집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핵심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담치류가 증가하여 그러니까 담치류의 포식자인 불가사리가 제거되니까 담치류가 막 늘어나겠죠. 그래서 안반대를 점령하게 되고 그럼 다른 생물들이 사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무척추동물과 조류, 여기서는 새가 아니라 애를 지르겠죠. 광합성 조류. 그러한 조류의 착생을 배제한다. 그러면 이 안반대에서 핵심종은 불가사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가져온 것이겠죠. 그래서 핵심종은 불가사리가 되겠죠. 39번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시마, 성게, 해달로 이루어진 해양 생태계에서의 해달을 잡아먹는 천적이 유입되었다. 즉 고래가 유입되었다. 해달의 개체수, 그래서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성게는 개체수 증가하고 그래서 성게가 늘어나니까 다시마를 마구 갉아먹어서 다시마 숲이 사라졌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숲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마, 그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때 핵심종은 무엇이냐? 가끔 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고래는 원래 거기에 있던 종이 아니죠. 유입된 종이죠. 새로 유입된 종. 그럼 그걸 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마, 성게, 해달로 이루어진 그런 해양 생태계에서 핵심종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해달이겠죠. 40번. 어떤 생물은 그들의 영양을 영양 단계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섭식 관계가 아니라 군집 구조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변화로 발휘한다. 비버가 자기가 물이 흐르는데 댐을 만들면 거기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달라지겠고 이어서 거기 또 들어오는 동물들이 또 달라질